제가 살아온 지 60하고도 몇 해가 지났네요. 평생을 남들 사는 대로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다는 걸 황혼역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서.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평범한 아내 김미경과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 흔한 외도 한 번 없이 그저 가족만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지도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황혼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나이에 저는 금지된 사랑에 빠져버렸거든요. 그 사랑은 뜨거운 불꽃 같았고 제 오랜 삶의 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죠. 처음에는 그저 한 줄기 바람처럼 지나갈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제 마음속에 거대한 폭풍이 되어 휘몰아쳤고 결국 저는 이성을 잃고 그 폭풍 속으로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늘 돈 타령이었고 아내 김미경은 저와 점점 대화가 없어졌죠. 그저 밥 먹고 잠자는 기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낙은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에서 홀로 즐기는 산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벤치에 앉아있던 박미숙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고 옆에는 오래된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에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죠. 그녀를 다시 만난 건 며칠 뒤였습니다. 강아지가 목줄을 풀고 도망쳐서 제가 잡아서 데려다 줬죠.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는 제 또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더군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이야기, 자신은 아파도 아픈 티 한 번 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 김미경은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전업주부로 살면서 고생이란 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늘 저에게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아내와 달리 미숙 씨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점점 미숙 씨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낮에 잠시 공원에서 만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함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잊고 살았던 설렘, 따뜻함, 그리고 위로. 저는 미숙 씨에게서 제가 김미경에게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김미경은 늘 저에게 바라는 것만 많았지 제 마음을 알아주려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우리는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숙 씨는 해맑게 웃으며 젊은 시절의 꿈과 아쉬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미숙 씨의 모습에서 잊고 살았던 제 젊은 날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미숙 씨는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연락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잿빛 풍경에 찬란한 색을 입혀주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처럼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웃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해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성 씨, 나 요즘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설레는 감정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미숙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미숙 씨는 따뜻한 차를 내주었고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갈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육체적 끌림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미숙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격정적인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옷깃을 풀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저의 욕망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미숙 씨 또한 저와 같은 마음인 듯 제 몸에 매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성의 끈을 놓고 본능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잊은 채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육체적인 교감은 물론 영혼의 교감까지 이루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저를 갈구하는 듯한 숨결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미숙 씨 역시 제 품에서 만족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황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숙 씨는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잠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잠시나마 제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밤을 보낸 남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미숙 씨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진성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현실인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감이라는 족쇄를 채웠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미숙 씨와 불타는 사랑을 나누고 밤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내 김미경의 남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책감은 저를 짓눌렀지만 미숙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달콤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눈치챈 것이죠. 게다가 제 표정에는 알 수 없는 생기가 돌았으니 그녀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미경은 제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밖에 다른 여자라도 생겼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미경은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녀의 절규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이었으니까요. 김미경은 그때부터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몰래 뒤지고 제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그녀의 집착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고 미숙 씨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김성진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매일 싸우고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그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왜 그래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질문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미숙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으니까요. 결국 김미경은 미숙 씨의 존재를 알아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를 미행했거나 제 핸드폰 기록을 뒤졌겠죠. 김미경은 저와 미숙 씨가 함께 있는 사진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여자 누구야? 당신 기어이 바람 피운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은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습에서 낯선 괴물을 보았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아내의 입에서 참아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두려움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김미경은 미숙 씨의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미숙 씨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죠. 미숙 씨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미숙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성 씨, 이제 그만해요. 내가 뭘 바라고 이런 사랑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가족들에게도 나에게도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미숙 씨의 손을 잡고 그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결국 김미경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미경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아들 김성진은 엄마 편에 섰습니다. 그는 저에게 배신자라며 비난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결국 저희는 황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와 헤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는 자책감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김미경과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젊은 연인들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미숙 씨의 아들 이재환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젊은 시절 고생만 시킨 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재환은 제가 김미경에게 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미숙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파렴치한으로 보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제 아들 김성진은 여전히 저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저와 미숙 씨를 만나지 못하게 했고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미숙 씨와 저 사이에도 알 수 없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단점을 보게 되었고 사소한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미숙 씨는 제가 예전처럼 자신에게 열정적이지 않다고 불평했고 저는 그녀의 잔소리에 지쳐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들쑤시는 존재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따금씩 예전의 김미경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대화가 없었고 서로에게 무심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김미경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았던 겁니다. 미숙 씨와의 노년의 사랑은 저에게 뜨거운 설렘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미숙 씨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까지. 저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미숙 씨와의 사랑은 제게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고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으니까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 또한 저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금지된 사랑이었을지라도 저에게는 진실된 감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김미경은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인생이란 게 원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건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열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황혼역에 찾아온 이 금지된 사랑은 제게 삶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후회와 아픔이 따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깊은 깨달음과 성숙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생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처럼 제 삶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저는 이 흐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황혼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가 있진 않으신가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